안녕하세요. 훈훈입니다. 오늘은 덕산네오룩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덕산네오룩스는 일단 전방 산업이 OLED 산업인데 OLED 산업은 연평균 전체 20% 넘게 성장이 나오는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연평균 향후 3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의 성장 또한 전체 평균 30%를 넘는 약 35% 가까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OLED 전체 연평균 성장률에 걸맞게 OLED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7조까지 달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캐파 생산 능력 증대 또한 연평균 30%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꺾이지 않는 한 OLED 소재 국내 탑 회사인 덕산네오룩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장기 보유할 만한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제가 돈이 된다 주식 투자 책에 쓸 때만 해도 3만 원대에서 지금은 뭐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5만 원 중후반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오늘 마침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약 8만 한 5천 원대로 지금 현재 오늘 많이 올랐으면 6%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표가 계리율은 약 40% 수준이라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고점과 저점의 갭이 한 40% 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최근에 사경윤 회계사가 얘기했듯이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얼마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그게 투자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도 고점과 저점의 계리율이 약 40% 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격을 비싸게 산다고 해도 4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MDD 값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덕산네오룩스는 국민연금이 5% 지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국내 OLED 소재 중에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상증자도 했어요. 450을 유상증자 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동일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유상증자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만큼 시설 투자하고 상당히 이 OLED 소재 개발하고 증설하고 이런 데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운용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캐파 증설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최대 OLED 소재 업체로서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중국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 BOE와 CSOT에도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중국 패널 출하량 둔화 우려에 의해서 주가가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지금 사도 돼요? 덕산네오룩스 저는 12월 7일 종가 기준으로 6% 급등 나왔지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총 기준으로 1조 4,862억인데 OLED 시장 연평균 30% 성장이 나온다고 봤을 때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면 시총이 못해도 2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덕산네오룩스 말고 같은 업황으로 또 좋은 종목 뭐 있어요? OLED 소재 업체 중에요? 네. OLED 소재 업체 중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봉지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침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소재 업체이긴 한데 IT 제품용 소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순수한 OLED 소재 업체는 덕산네오룩스가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투자 메리트는 있는데 OLED 관점에서만 보면 덕산네오룩스가 더 이녹스 첨단 소재보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궁금한 거 또 하나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네. 덕산네오룩스랑 네. 다른 업황이에요?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맞아요.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네. 뭘 사면 돼요? 가격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매력이 있는데 회사 자체로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디스플레이 기존의 LCD를 접고 OLED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완전히 OLED로 전환된 건 아니고 지금 덕산네오룩스는 OLED 소재에 완전 중점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나 매출액이나 이런 사이즈는 LG 디스플레이가 크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업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총은 1조 대의 그 덕산 네오룩스가 LG 디스플레이 오늘 시총이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OLED 전환을 시도하면서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8조인데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저는 덕산 네오룩스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보다 전기차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LNF, 에코프로벤, 첨보 같은 회사들이 더 날아가듯이 소재 업체가 훨씬 더 실적 성장률이 있다고 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네, 매출이나 뭐 실적의 안정성도 오히려 패널 업체보다는 패널 업체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가 안전하다. 왜냐?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도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LG 디스플레이 경쟁사인 BOE나 시위스 OT도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LG 디스플레이보다 OLED 소재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가 월등히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시총은 1조고 LG 디스플레이 시총의 8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40% 가까이 폭락이 났기 때문에 훨씬 싸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업황의 성장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매출처 다변화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봐도 덕산 네오룩스가 LG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소재 중에서는 그럼 덕산 네오룩스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IT 소재주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장 좋게 봅니다. 매출 소재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IT용 범용 제품에 이 OLED 소재가 다수 채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OLED 노트북 기준으로는 채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OLED 이 면적 기준으로는 4,500만에서 5천만 대까지 OLED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4분기가 오히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 그리고 갤럭시 폴드 3 그리고 Z 플립 3까지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를 OLED 소재 1등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품 공급 부족으로 세트 출하량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OLED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전체 OLED 소재 시장의 연평균 30%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OLED 전체 패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OLED 패널은 45%까지 내년에 45%까지 패널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OLED 침투율이 2019년 28%에서 2022년에 OLED 패널 시장 침투율이 40%를 넘길 전망이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OLED 채택 비중이 0%에서 지금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제품군이 상당히 다각화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는 OLED 패널 출하량이 다소 분기별로 실적으로 치면 둔화될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중국이란 그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하반기부터는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삼성이 QD OLED TV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삼성 QD OLED TV에 대한 신규 모멘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OLED 전방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화권 패널 업체, 그 다음에 노트북, 스마트폰 PC도 계속적으로 출하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OLED의 출하량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그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 모멘텀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요. 블랙 PDL이라고 블랙 PDL을 통해 자체 지적재산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OLED 패널 수요와 국내 고객사의 그 중대형 리지드 패널 출하 외에 블랙 PDL 같은 경우는 기존의 투명 PDL하고 평광판을 모두 대체하는 대체 소재로 각광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블랙 PDL이 광효율이 좋고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계산해서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적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명 PDL은 일본의 도레이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소재 국산화 기조에 따라 이 덕산 네오룩스의 이 블랙 PDL도 상당히 신규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 PDL의 현재 매출은 100억 미만이지만 연간 2천억의 신규 잠재 시장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일본의 도레이사의 투명 PDL의 상당 부분 대체 소요 그리고 소재 국산화 기조에 따라 이 블랙 PDL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Z 폴드와 플립 3가 예상 생산량이 700만 대를 넘을 정도로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블랙 PDL도 상당히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노트북 PC향 소재와 닌텐도 스위치 공급 효과도 있다. 그래서 블랙 PDL 공급 개시에 따라 전방 소재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발광 소재에서 비발광 소재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처 고객도 다변화되어 있어서 덕산 네오룩스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오포나 비보, 샤오미 등 중국 그 패널 업체의 스마트폰 생산이 어려워서 출하량 감소가 나오면 그때는 더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좋은 신규 진입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OLED 시장은 전방 산업이 전체적으로 커질 것이다.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 두 번째는 기존의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태블릿 PC 등 IT 산업군으로 매출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 각각의 제품군 또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0%에서 10%까지 대폭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규 성장 동력 블랙 PDL이 기존의 투명 PDL, 그러니까 일본 도레이사의 소재를 대체하는 대체 소재로 각광받을 것이고 신규 이 블랙 PDL 시장은 2천억까지 확대될 것이라서 현재는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지만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해서 내년에는 400억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와 아까 말씀드린 Z 플립 3 외 신규 폰의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가 오히려 둔화되고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감소의 우려가 나오면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는 신규 진입할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외국인 기관이 여전히 최근에 기관에서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최근에 팔고는 있지만 한 달 추세로 봤을 때는 순매수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마지막 실적 정리해드리면 매출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1,900억대 후반에서 내년에 2,400억대, 내후년에 2,900억대로 매출의 연평균 25% 정도 증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는 520억대, 그리고 내년에는 690억대, 내후년에 850억대로 영업이익 또한 연평균 30%대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27%에서 내년에 28%대 그리고 내후년에 30%까지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는 오늘 12월 7일 종가 기준으로 61,9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가 평균 대비 계리율이 3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고점과 저점의 MDD 폭이 40%가 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사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시고 분기 실적 나오시는 거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MDD 고점 대비 빠지는 하락폭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